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MBC의 원혜영 PD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대구랑 공동 제작을 하면서 부산팀, 대구팀이 모두 부산, 대구로 오가면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달 대구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대구 시청자분들 만나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빅벙커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 빅벙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와 부산이 함께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지역 방송의 PD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빅벙커는요 2018년에 첫 방송을 했어요.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대구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같은 시간에 부산과 대구에서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부산시는 33개 회사 중에서 30개 갖고 있는 회사가 가족 회사예요. 80대 어머니와 해외 유학 간 아들, 심지어 개인 외국어 강사까지 직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합니다. 이게 다 뭐냐? 사업자들한테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수정산 터널의 사업비가 1281억인데 맥커리 인프라가 2,500억을 가져갔다고 하면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500억에 산다. 시민의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그게 어떻게 써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간섭할 수 없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 논리 두 개 다가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잖아요. 확인을 못한 건지 못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장소 바로 여기가 부산시 청사 바로 앞이거든요. 뭐 몇 걸음만 걸으면 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욱하시면은 마이크 빼고 뛰어 올라가셔도 말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예산감시위원 100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미래 10년 위기 예측 분석, 지방대 키워드 빅데이터 여론 분석, 부산 대구 수험생 학부모, 지역대학생 917명 대상 지역대학에 대한 설문조사, 10년치 대학 국고보조금 분석, 부산 대구 지역 26개 대학 현장 취재, 지역대학 교수, 학생, 전문가 164명 대면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선진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5년 정도 내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을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 돈이 다 잘 받아야 되는데 훈영 의원님 잘 받고 있습니까? 좀 놀라실 겁니다.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당 1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수도권 대학은요 225억 원으로 약 100억 원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자체로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네, 좀 긴 영상을 보셨는데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앞에 이제 야외 촬영을 했던 건 저희가 부산에서 첫 방송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때 저희가 이제 부산시청 앞에 벙커를 차려서 부산시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부산시 앞마당에서 직접 시민이 감시를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BIC라는 건 이제 뭐 예산감시위원회란 뜻이고 그렇게 이제 벙커를 차려서 감시하자 이런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송으로 부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정규화하면서 뒤에 보셨던 것처럼 스튜디오물이 되면서
저희가 녹화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100회를 맞았어요. 100회를 맞아서 지역에 이제 젊은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이 어떤 문제가 있나 돈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 프로는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란 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잘 모르겠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저희가 빅벙커가 예산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여기 오실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나요? 뭐 운전을 해서 길을 달려서 오셨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오셨을 수도 있고, 또 보도블럭을 걸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길에 뭐 커피를 드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이제 지역에 살면서 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얼마나 보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는요, 80분짜리 뉴스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 뉴스는 15분이에요. 80분 중에 15분만을 방송해서 지역민들이 걸어가고 매일 마시고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과연 다룰 수 있을까? 지역이 과연 80분의 15라고 그만큼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일단 저희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MBC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길게 했습니다. 저는 084번인데 제가 입사하고부터 거의 10년을 계속 파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파업을 한 이유는 제작 자율성 때문이었어요. 취재를 하면서 자율성이나 편집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시를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검열도 높아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산 민원연에서 지역 언론을 어떻게 모니터하고 있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홍보성 기사가 많고 보도 자료 인용이 두드러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되게 부끄럽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의 숙제는 이렇게 방송에서 적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시민을 위해서 꼭 알려야 할 것은 알리고, 또 그동안 많이 침체돼 있던 감시의 그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저희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조 원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10조 1,444억 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대구시 올해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구 시민 한 사람이 425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 425만 원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검색도 많이 하고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작 세금으로 낸 425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쓰이는 돈, 이거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하고 저희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자한테 돈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그 구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는 얼만큼의 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저희가 물어보니 버스도 10년 동안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적자를 메워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횡령을 저지르거나 부정수급을 하거나 해도 여전히 적자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떤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낙동강에 가가지고 직접 뜬 물인데,
물리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리용 부담금이라는 거는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낙동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돈입니다. 긴장이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악취 왜 나고 있을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런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록을 파헤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이제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돈을 쓸 것 같지만 그걸 쓰지 않고 보도블록을 파헤치던지 이렇게 안일하게 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대학에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 더 많은 돈을 지역대학보다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돈으로 봄으로써 저희가 어떤 실제적인 그런 변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권력을 또 감시를 했어요. 저희가 죄송한데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이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좀 괜찮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손을 뽑는 선출직 공직자들 있잖아요. 뭐 시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권력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선거 때마다 보는 게 공약가계부라고 있어요. 공약가계부에는 그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 있느냐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 예산을 잘 안 냈더라고요. 과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냈지만 그것이 예산으로 봤을 때 현실적일까,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또 예산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나 수익성 같은 것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질 않아요. 예를 들면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아이템들을 잘 다루지 않는데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서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저희가 최근에 예산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살펴봄으로 해서 예산으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낸 10조 원 어떻게 쓰이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변경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공무원들이 저희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중재위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희가 이렇게 묻는 것이 불편하고 싫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아까 가졌던 숙제들 지역을 뭐 감시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린 것이 아닌가 이런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지역민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점은 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대구 덕분에 4팀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을 이제 그 주인 자리에 시민을 다시 돌려놓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한데 뭐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 시청자로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